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영어 말문 트이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왕초보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문장 벽돌을 쌓는 것이었어요. 문장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간단한 문장, 기본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을 귀로 듣고 입으로 외워서 그것이 완전히 툭 치면 바로 입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입으로 외우는 것, 그것을 문장 벽돌 쌓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패턴 영어를 한 4개월, 5개월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영어로 외국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의심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듣고 따라하고 혹은 들으면서 쉐도잉하는 그런 패턴 영어 훈련을 했다면 당연히 그게 내 실력이 되기는 어려워요. 거기서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작을 해야 돼요. 내가 필사를 했건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건 그 한국어 문장을 보고 혹은 한국어 소리를 듣고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바로 영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문장 벽돌을 입으로 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확실히 해온 사람들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어떤 한국어 문장도 영어로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우선 성공이고요. 문장 벽돌 쌓는 건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 문제는 이렇게 문장 벽돌을, 그러니까 영작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으로 영작하는 걸 90%, 99% 맞을 정도로 영작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과연 영어 회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텐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 벽돌을 쌓는 단계와 영어 회화를 자유롭게 하는 단계, 그 중간에 필요한 브릿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언어는 제가 늘 말했지만 운동이랑 똑같아요.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벼락치기가 안 돼요. 몸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 이 언어인데요. 축구 선수를 예를 들게요. 축구 선수가 어떤 경기에 나가서 게임을 하기 전에 어때요? 1년에 게임을 하는 시즌은 몇 달 안 되죠. 그런데 나머지 시즌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초 체력 훈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운동장을 뛰거나 그런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운동을 하죠. 또 하나는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닝 페이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스킬이 있겠죠.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들이 거의 선수가 될 뻔했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 많이 따라다니면서 비 오는 날에도 훈련하고 그런 거 다 봤거든요. 패스도 여러 가지 패스가 있죠. 킥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드랍 킥, 바나나 킥, 발리 킥, 오버헤드 킥, 인프런트 킥, 인사이드 킥, 인스텝 킥, 코너 킥, 토 킥, 힐 킥, 페널티 킥, 이런 다양한 형태의 킥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크로스도 연습하고 트래핑도 연습하고 헤딩도 연습하는데 이 모든 스킬들이 바로 낭독이랑 쉐도잉이랑 그리고 입으로 영작하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장 벽돌을 쌓는 그 행위는 바로 축구 선수가 비경기 시즌에 열심히 운동장을 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킬이나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야?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지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 체력 훈련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고 연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스피킹이라는 건, 내가 외국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영어 회화한다는 것은 바로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시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어 회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회화라는 것, 그리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은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하고 달리고 연습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 많은 스킬들, 또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 체력,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생긴 능력이고 경기장에서는 그냥 발휘할 뿐이에요. 경기에 그냥 몰입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 회화하는 것도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그 영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초 훈련이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했던 듣기, 낭독하기, 쉐도잉하기 플러스 입으로 영작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순히 문장 벽돌을 쌓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떤 훈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시퀀스 텔링이에요. 이 시퀀스 텔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장의 나열이긴 나열인데 그 문장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문장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황별 영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는데 그 이를 닦는 과정 하나하나를 문장 하나하나로 엮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텔링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 문장 벽돌을 쌓음과 동시에 그 문장들을 엮어서 통째로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 상황별 영어 회화책인데 제목은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예요. 캠퍼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잘 만들어진 최근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걸 제가 언제 공부를 했냐 18년 전인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2~3살 때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림만 보면 그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장을 보시면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처음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an's alarm clock rings. 댄의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And he wakes up. 그리고 그가 일어나요. And he gets out of bed. 침대에서 나와서 he goes into the bathroom. 화장실을 가고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he washes his hands. 변기를 사용하고 내린 다음에 물을 내린 다음에 손을 씻었습니다. 변기를 사용하고 내린 다음에 물을 내린 다음에 손을 씻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들이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화는 거의 80% 이상이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을 생각할 때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과거형이 제 입에 달라붙도록 연습하는 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늘 아시다시피 저는 공책에다 필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필사를 했냐면 왼쪽에는 한국어로 문장을 적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렸다. 영작해 보세요. The alarm clock rang. 과거형으로 씁니다. The alarm clock rang. 그가 일어났어요. 영작해 보세요. He woke up. He woke up. 그는 침대에서 나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He got out of bed. He got out of bed. 그는 화장실로 갔어요. He went into the bathroom. He went into the bathroom.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린 다음에 그는 그의 손을 씻었습니다. 영작해 보세요.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he washed his hands.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he washed his hands. 자, 이게 6개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6개의 문장은 시퀀스가 있어요.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연결되고 C라는 상황이 D라는 상황으로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문장은 몇 번 입으로 영작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퀀스를 제가 영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The alarm clock rang. He woke up. He got out of bed. He went into the bathroom.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he washed his hands. 어때요? 한 30초는 영어로 이렇게 떠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뒤로 살을 붙여서 문장을 점점 늘리면 아마 한 1분 그 정도는 영어로만 나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텔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문장 벽돌을 제 아무리 쌓아도 이걸 한 1분 내지 3분 정도 영어로만 나레이션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회화로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퀀스 텔링,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영어로만 떠들기,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퀀스 텔링을 뭐 수백 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와 있는 상황들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영어로 묘사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한 20개 정도만 뽑아서 일주일에 한 시퀀스씩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어나는 웬만한 상황들은 영어로 다 묘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1분 동안 영어로 묘사하기,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 고지가 보이는 겁니다. 제 두 번째 책에 시퀀스 텔링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 시퀀스를 적어둔 게 있어요. 10가지 시퀀스는 완벽히 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퀀스 텔링 10개 정복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패턴 영어만 죽어라 외워서 어느 세월에 영어 회화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한번 입을 열고 낭독해보고 영작해보고 1분 동안 영어로 떠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해보면 변화를 느끼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짧으면 일주일 만에도 그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고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바이.